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8. 무신 정권과 몽골 침입. 오늘 굵직한 사건들이 조금 등장을 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문벌이 동요하는 지배층이 무신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문벌이 동요하게 되는 계기, 사건 두 가지를 좀 잘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립된 무신 정권의 특징, 정치 기구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 정권이 몽골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몽골족과 어떻게 싸웠는지 세 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더더욱 성장한 금나라가 4대 요구를 하고 그 4대 요구를 덥석 수락했던 문벌 세력, 바로 이자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자겸이 임금을 제끼고 이렇게 4대 요구 오케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력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세력이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임금보다 힘이 센데? 그러면 나도 임금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게 1126년의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특이한 게요. 이자겸은 여기 한번 봅시다. 네. 17대 왕 인종 한번 볼까요? 인종에게 이자겸은 되게 이중적인 존재였어요. 왜 이중적이냐? 외할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장인 어른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모랑 결혼을 한 거죠. 이모. 작은 이모랑 결혼을 한 거예요. 엄마가 둘째 딸, 아내가 셋째 딸, 넷째 딸. 와, 대박. 좀 족보가 많이 꼬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자겸을 비롯한 여러 문벌 세력들은 이렇게 중첩적인 결혼을 통해서 계속 권력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이 된 거죠. 자, 어쨌거나 그렇게 난을 일으켰던 이자겸은 얼마 안 가가지고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일어났던 게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 바꿔서 말하면 묘청의 난인데, 이 이자겸의 난을 겪고 나서 좀 뭔가 뒤숭숭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때 이제 서경, 지금의 평양이에요. 자, 이 서경 지역에 있던 묘청이 개경은 기운이 다 있으니 서경으로 전도를 하고 독자적인 연호와 황제 칭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굴복했던 금나라를 쳐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제 꼬드깁니다. 그때 임금님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결정 장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개경 귀족 이자겸 다음에 2인자였던 김부식이 궁수지리는 믿을 게 못 되옵니다. 그리고 금을 치다니 말도 안 되옵니다. 또 되게 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들어요. 일단 한번 옮겨보자. 그렇게 했는데 또 마음을 바꿔요. 취소. 도저히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자 묘청을 비롯한 서경에 있던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1135년에 묘청의 난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네, 진압돼요. 진압돼서 이 진압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사기, 그 삼국사기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인 개경 문벌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겪으면서 둘 다 진압이 됐어요. 근데 진압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군인들이 하겠죠. 군인들, 바꿔서 말하면 무인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문벌 사회는 더욱더 동요하게 되고 대신에 무신들의 이 힘이 조금씩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무신들은 고려에서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높은 관직에도 못 올라가고 같은 급이라고 해도 문신에 비해서는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신들은 계속 이제 무신들을 업신 여기고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보세요. 수염 불태우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중부예요. 장군이죠.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되게 어려 보이죠? 하하, 수염에 불을 붙여볼까? 내 수염도 아닌데 뭐 어때? 끌끌끌. 이런 무례한 놈이 빡치죠. 이 아이가 누구냐면요. 아까 봤던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입니다. 이렇게 막 수염 태우는 해서는 안 되죠. 요새도 인권 침해 아닙니까? 신체 폭력이고요. 뭐 이런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에이 바보 같은 문신들 하고 젊은 문신 한 뇌가 나이가 지긋한 무신 이소홍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자 정중부를 비롯한 여러 무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나를 따르라. 자, 이제부터 저 문신들을 다 죽여 없애자. 그러면서 1170년도에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들의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신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실하게 권력을 잡는 그런 힘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의방이 권력을 잡았다가 정중부 뺏겼다가 경대선 갔다가 이의민 그러다가 최충헌 때쯤 와서야 어느 정도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혼란이죠. 정치 기구로 주로 초기에는 중방에서 주요 내용을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충헌이 세웠던 새로운 정치 기구가 교정도감입니다. 다 무신 정권기의 핵심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방이 이제 이후에 설치되기도 하고요. 자, 군사 조직으로는 도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최씨 정권, 여기 다 최씨죠? 계속 세습되죠. 여기까지, 최의까지. 이 최씨 정권 때 있었던 사 조직이 바로 삼별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삼별초는 고려 군대가 아니고요. 이 최씨 정권의 사병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디가드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삼별초는 잘 기억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랬던 시기에 수탈과 하층민 봉기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정치가 불안정해요. 정치가 불안정하면 가장 타격을 먼저 받는 게 하층민들, 백성들이에요. 자,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하층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공주의 망이 망소위의 난, 그다음에 이제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의 난, 뭐 이게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효심 김삼위의 난도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225년 음력 1월 압록강 너머에서 의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려를 왕래하던 몽골 사신 저고여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인데요. 감히 몽골 사신을 저고여가 피살된 이후 우리가 사건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는데 고려 쪽에서 활을 쏘아 쫓아냈어요. 고려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면 왜 그랬겠습니까? 자, 이 사건이요. 몽골 사신이 이 고려와 몽골 국경에서 살해되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한번 음성 지원을 해본 거예요. 이거를 빌미로 범인은 끝까지 잡히지 않습니다. 뭐 주작이다, 뭐 이런 이제 썰도 당시에 있었죠. 몽골족이 그냥 쳐들어오기 좀 뻘쭘하니까 이걸 이제 트집을 잡은 거다 이런 이제 썰도 있는데 뭐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살해된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몽골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징기스칸 하면은 어마무시한 그런 전투력을 가진 그런 장군이죠. 예, 쳐들어오죠. 자, 퀴즈. 얼마나 싸웠을까요? 며칠 싸웠을까요? 지금 미국이 쳐들어왔다 칩시다. 얼마나 싸웠을 것 같아요? 무려 30년 동안 우리가 항쟁을 합니다. 와, 고려 군대가 진짜 셌나 보다. 아니에요. 고려 왕실은 짐 싸들고 강화도로 도망을 가기 바쁘고요. 30년 동안이나 몽골족에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항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얘기했죠. 고려 왕실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왜냐? 몽골 쪽은 기마병이잖아요. 말들이 헤엄을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다 건너 강화도로 가 있으면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망을 가고요. 전 국토가 몽골 기병에 유린됩니다. 그때 전국 곳곳에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움으로써 그 강대했던 몽골족과 3, 40년 동안 싸울 수 있었다. 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고려 왕실은 결국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몽골족과 화친을 맺자, 항복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개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아니돼요 하면서 끝까지 몽골족과 싸웠던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병 집단이었던 삼별초 되겠습니다. 삼별초 지금 이게 개경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무신 정권 지금 최씨 정권이 무너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최씨 정권이 무너진다 이러면 삼별초도 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다. 그럴 바에는 끝까지 싸워보자. 명분도 있겠다 이러면서 몽골족과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싸우다가 도망가죠. 진도까지 쫓겨갑니다. 거기서 또 싸우다가 또 쫓겨갑니다.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쫓겨갑니다. 그래서 삼별초의 유적지가 강화도에도 있고요. 진도에도 있고요.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행 갈 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벌 동요 계기 두 가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무신 정권, 그 다음에 이제 몽골 항쟁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